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코칭 박쌤 박지덕입니다. 오늘 동부지방법원에서 실전반 현장학습을 했는데요. 오늘 낙찰된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저희 현장학습을 했는데요. 근데 이 물건이 이제 당연히 입찰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찰된 사건 번호 부를 때 요 사건에 한 명이 입찰을 했다라고 나중에 부르더라고요.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물건을 보면 문정동에 동부지방법원 바로 앞에 있는 프로저시티 861호입니다. 자, 전원 면적이 얼마냐면 20제곱미터예요.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 감정가가 2억 1,500. 당연히 오피스텔에 100%에 이게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건 번호 이제 개찰을 하면서 이 사건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한 명. 근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다른 물건들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입찰한 사람이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경매계에 그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사업보좌관이 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봉투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했는데 입찰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아서 무효가 됐습니다. 한번 입찰을 해본 거예요. 입찰해보고 그냥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아무런 표시가 안 나와요. 입찰했다는 말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보지 않으면 이 자체를 알 수가 없다. 입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는 무효가 됐기 때문에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물건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연습을 해보더라도, 입찰하는 연습을 해보더라도 가능하면 입찰자가 있는 물건에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자가 없는 이런 100% 물건에 입찰을 하면 나중에 리스트가 올라가서 입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건은 요 물건이에요. 두 번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인데, 이 다세대가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인데, 지금 채권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건물 면적이 21제곱미터, 제시외 건물이 49제곱미터예요. 건물 면적보다도 거의 2배가 더 큰 면적이 제시외 면적이에요. 이 제시외 면적이 뭘까요? 제시외 면적이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단 중축을 했다. 아까 49제곱미터가 지금 48.93이니까 49제곱미터가 중축이 된 거예요. 등기부상에서는 21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중축을 49제곱미터가 증축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많이 증축을 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49에다가 21 더하면 7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증축을 해서 두 개로 나눴던 것 같아요. 두 개로 나누니까 임차인이 2명일 수밖에 없겠죠. 자, 임차인이 여기에 이렇게 2명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 있고. 자,
권리 분석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압류가 돼요. 그래서 2020년 9월 14일 날이 말소 기준 권리다. 자, 이 임차인은 선순이에요. 2016년이니까. 그런데 요 임차인, 밑에 있는 임차인은 똑같은 2020년이지만은 여기는 9월 14일이고 여기는 10월 6일. 더 늦죠.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냐면 2억 3천. 그럼 물어줄 곳은 여기 1,700만 원밖에 없는데 1,700만 원은 소액으로 다 받아가요. 받아가고 이 후순위 이 사람 건 지금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물어주지 않으면 적어도 이 사람이 1억 5,888만 800원에 8,800원의 낙찰을 받았으면 잘 받았을까요? 아니요. 이 금액의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첫 번째 위반 건축물이라서 과태료를 계속 내야 된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 계속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임차인이 실제는 후순이지만은 여기에 있는 압류, 강동구에 아마 이건 세금이 재산세로 보여요. 재산세를 상환을 갚아버리면 대입변제를 하면 이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늦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도 6월 21일 이 날짜로 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선순위가 돼버린다. 그러면 2억 3천을 다 고스란히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입찰을 안 했는데 누구 용감하신 분이 이렇게 딱 입찰을 했어요. 나중에 요 물건에 지금 사건 번호 잘 기억해놔 보세요. 사건 번호가 2021 53952. 요 사건 번호가 나중에 돈을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매수 신청 보증금을 포기를 하는지 미납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 보자고요.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입변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대입변제. 나중에 대입변제를 배울 겁니다. 대입변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대입변제를 하면 이 세금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무서라면 그 금액이 클 수 있는데 여기는 강동구 구청에서 압류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재산세 안 낸 것이 될 거예요. 그 재산세 안 낸 걸 이 사람 걸 갚아버리면 얘는 이제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6월 20일 날짜로 되니까 이 21년도보다 임차인이 20년도라서 더 빨라서 선순위 임차인이 되면 낙찰자가 고스란히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자, 경매 물건이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물건을 볼게요. 2021 5804. 이 물건은 입찰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부르지 않았는데 이 물건이 낙찰이 됐다. 낙찰이 된 것은 바로 뭐냐. 여기 요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자, 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수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에 보면 괄호 4번에 네 번째 줄 보면 남을 가망, 이잉여의 가망, 이잉여라는 말 남아야 돼요. 누가? 경매 신청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고요. 권리 분석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선파구 압류가 돼요. 자,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놨는데 임차인이 2억 5천만 원이 자, 말소 기준 권리는 21년도인데 전입 날짜가 2019년이야. 2019년이면 선순위가 되는 거죠. 선순위 2억 5천만 원을 낙찰자가 고스란히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되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2억 5천만 원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 그런데 누가 지금 경매 신청을 했냐면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강제 경매로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한 사람, 이 사람이 돈을 얼마큼 돈을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받을 금액이 없으면 경매 취소가 돼요. 불허가를 내리면서 경매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니까 결국 이 사람은 경매 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2억 5천만 원에다가 경매 비용을 플러스를 해서 내가 이 금액에 낙찰 받겠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경매 신청한 사람이 누가요? 여기 경매 신청한 사람이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 보증금 2억 5천에다가 그리고 경매 비용 얼마를 더해서 2억 5,650만 원. 자, 경매 비용이라도 날리면 안 되니까 2억 5,650만 원에 이 금액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어를 한 거예요. 방어. 그랬는데 2억 5,650만 원에 사겠다고 해놓으니까 입찰하는 사람은 그러면 2억 5,650만 원보다 1원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 똑같은 가격이면 이 사람이 먼저 사겠다고 했으니까 채권자한테 낙찰이 되는 거예요. 매각 허가를 해요. 그러니까 1원이라도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집이 지금 그만큼 가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세대인데 물론 엘리베이터 있어요. 보니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여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비가 있어요. 그만큼 조금 나쁘진 않지만은 감정가가 2억 6,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세대인데 이걸 2억 5천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2억 5,65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서 입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금액에 사겠습니다라고 한 사람한테 매수 신청을 한 사람한테 낙찰이 됐다. 자, 입찰한 사람 나오세요 해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낙찰을 시켰다. 이게 바로 매수 신청입니다. 누가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만이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은 채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매수 신청을 했다. 그래서 매수 신청 금액으로 매수 신청한 사람, 신청 채권자한테 매각이 됐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방어 입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어 입찰. 자, 이런 물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금을 10%를 냈을 거예요. 매수 신청을 했을 당시에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아마 보증금을 냈을 겁니다.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여기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기재가 된 거예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자기가 매수 신청을 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낙찰이 된 거예요. 본인한테 낙찰을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나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여기 지분 경매. 지분 경매. 여기 이제 하나가 있는데, 자, 지분 경매는 교재 171페이지를 보시라고 했어요. 171페이지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그런데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이 낙찰을 받은 거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써서요? 10원 더 써서 2억 5,400, 8만 10원에 낙찰이 됐다. 여기 지금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데
공유자 우선 매수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요렇게 다른 사람들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면 결국은 입찰한 사람은 그냥 헛수고가 되니까 입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지분 경매를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들어가서 10원 더 써서 최저 매각 가격에 10원 더 써서 낙찰을 받았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그리고 5건. 오늘 입찰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5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법원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의 차이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법원에 안 가면 알 수가 없어요. 자, 모의 입찰을 할 때, 그냥 연습 삼아서 할 때 항상 입찰자가 있을 만한 물건에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 동부지방법원의 입찰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